제가 요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재밌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출연자의 삶을 밀착해서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업 연구원님과 현 연구 장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순서는 임경빈 책임연구원님, 광문기 연구원님, 최종명 학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현업연구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본인이 공부를 한 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03학번 연구장학생 6기 2010년 현대자동차 입사한 임경빈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전자기술센터 전력제어개발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팀 이름과 같이 차량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고 전기에너지 얼마나 효율적인 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한 팀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한전과 같은 역할을 차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전은 전기를 생성하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차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알터네이터라고 불리는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희가 생성하고 전기를 요하는 각각의 부하들로 전기를 보내주며 지금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차량의 전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여름철 더우면은 선풍기를 쓴다든지 부채를 쓴다든지 했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을 쓰고 있죠. 아무래도 편하고 더 시원하니까요. 네, 차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창문을 손으로 돌려 열고 에어컨을 수동으로 손으로 켜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이 많이 지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기 에너지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에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제 시동 중에도 이런 저희가 전력 컨트롤을 실시간적으로 하고 있고 시동 후에는 요즘 암전류라고 얘기하는 시동 후 전력 누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블랙박스를 거의 모든 차량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 블랙박스는 사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배터리를 얼마나 방전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시동을 걸 수 있는지 얼마나 방전이 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전량을 계속 연산해서 이 방전량이 일정량 이상이 된다 그러면 고객에게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시동 중, 시동 후 모두 전력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실제 차량이 전력을 얼마나 쓰는지 저희가 평가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일반 도로에서 하여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패턴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력 사용량이 적절한지 고전력인지 저전력인지 얼마나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 생활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8시 근무 시작 그리고 5시 퇴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시 근무 시작을 위해서는 각자 집에서는 좀 더 빨리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통근 버스는 제가 지금 사실 사는 곳은 천안인데 천안서도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반 정도에 버스를 타면은 회사에 이제 7시 반 도착하고 아침을 먹고 8시 근무를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 우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날에는 칼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화성 지역의 약간 위치적인
뭐 특색 때문에 이제 7시 반, 저녁 7시 반 그리고 뭐 9시 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저희는 자기 개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개발 시간에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현대차도 그에 맞춰서 중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연구소도 건설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장학생을 하면서 저는 사실 좀 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 장학금을 이용해서 이 근처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어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관심 때문에 시작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중국어 자격증도 따고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좀씩 공부해서 작년에도 승급을 HSK를 봐서 승급 시험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저도 군 제대 후에 취업과 대학원의 갈림길에서 연구장학생 제도를 선택했고 그 제도의 혜택으로 인해서 이제 전공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자동차와 뭐 이런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중국어에 대해서도 투자할 시간이 생겼고요. 이 모든 건 사실 연구장학생 제도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로트 센터의 광문계 연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07학번을 졸업하고 현재 5년차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 연구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속한 파이로트 센터에 대해서 다들 잘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이로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공장에 들어가는 현대 기아차 모든 신차의 조기 품질 안정화를 목표로 있는 조직이고요. 그 연구소 내에서는 시험차를 저희가 시험차를 제작해서 연구소의 그 개발에 지원을 하고 또 문제점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시험차 제작 중에서 차체 부품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서 책임과 좀 다르게 그 결혼하고 연구소 내에 있는 그 사택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그 출퇴근 시간이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앞서 책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시부터 저희가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과가 시작하면은 그 차종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에 대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그 일반적으로 그 개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개인 업무라 하면 제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설계팀에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제작할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비용으로 개발을 할지 그 업무를 제가 오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 연구소가 뭐 전 세계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오후쯤 되면 이제 그 인도나 중국이나 뭐 여러 유럽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 같이 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연구소 생활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연구 장학생 그리고 저희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기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된 기계공학과 13학번 최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7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9월 달에 지원을 해서 이제 긴 전형 채용 기간을 마치고 한 2, 3주 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임님과 연구원님처럼 회사 분위기나 아니면 업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따로 없고요. 저는 그 제가 합격한 그 과정에 대해서 합격 수기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2017년 3월에 이 자리에서 그 채용 설명회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전역하고 복학한 다음에 이제 막 3학년이 된 시점이라 제가 기업의 어떤 이력서를 뭐 연구 장학생이긴 하지만 이런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걸 써도 되나, 썼을 때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채용 홈페이지에 이제 개인 신상이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공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 뭐 수상 경력도 없고 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남들 다 있는 어학 성적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원을 포기했는데, 이 연구장학생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어서 그 9월 달에 또 채용 설명회에 왔었고, 당시 상담을 받을 때 현대 NGB 직원분과의 그 상담에서 사실 이 연구장학생 제도는 당장 근무에 투입될 그 공채를 뽑는 게 아니고 1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뽑을 3학년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다른 뭐 개인의 근무 역량에 대해서는 공채보다는 좀 부족해도 충분히 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3학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흔히 말하는 스펙 관련한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써봐라 라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작년 하반기에 지원을 하였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이걸 쓸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 뭐 인턴도 있고 공채도 있고 연구장학생도 있지만, 연구장학생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또 편하고, 또 물론 채용 과정에서 편한 건 아니지만 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합격하였으니까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서류, 인적성, 그리고 면접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만의 뭐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4학년이었고 만약에 취준생이었으면 저를 꾸미는 말도 많이 쓰고 뭐 이러한 제 역량이 있어서 입사했을 때 회사에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썼을 텐데, 저는 아직 취준생이 아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썼어요. 사실 인터넷에서 기사 같은 것만 봐도 댓글에서 뭐 현대기아차를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댓글 같은 걸 보면 소위 뭐 흉기차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흉기차라는 단어도 썼었어요.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자기소개였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쓰는 것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인적성 같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적성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풀 때 총 도식이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15문제 중에 제가 6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9문제를 찍어야 하나, 이걸 찍고 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비워둔 채로 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뭐 6개 언저리를 풀었더라고요. 6개, 7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게 정답 개수도 중요한데 정답률도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뭐 인적성을 보게 된다면 저는 또 뭐 찍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푼 만큼만 할 것 같고, 또 면접 관련해서는 그 인성 면접 부분에서 그 팀플을 한 부분을 되게 많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대외 활동도 하나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질문은 팀플을 한 부분에서 본인이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를 퍼센트로 얘기해 달라고 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4명이서 진행한 팀플이었기 때문에 1인분을
소위 1인분을 했으면 한 25%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너무 높게 말하는 것도 사실 그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뭐 내가 60% 70%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또 25% 이하로 말하는 것도 아 얘는 뭐 팀플을 열심히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한 30% 정도라고 대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계속 그 팀플로만 계속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지원하시고 또 면접을 보시게 된다면 그 협업 관련한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준비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입사할 때 원하는 직무로 배치가 되셨나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을 지원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센터에 들어간 다음엔 아까 얘기했던 HMAT 그 인적성 검사랑 실무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팀을 지원하고,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는 있고 뭐 이제 그 선발한 팀에 주관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지원하는 팀을 확실히 표현을 한다면은 그 팀으로 어떻게든 선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무로 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면 석사분들 혹은 박사분들도 더 그렇고 어떤 준비 사전에 그런 관련된 연구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그런 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배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배치가 더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도록 사전에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다면 나중에 미래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소 분위기가 딱딱한지, 혹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구소의 다른 모습이 있는지 광봉기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군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단연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 그 연구소에는 그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서로 같이 협업하는 분위기, 그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협업하는 분위기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니라는 그 단적인 예를 뭐 한번 보여달라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연구소 내에 저희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근데 커피숍 가보시면은 그 남자분들도 아주 많이 앉아 계십니다. 네. 저는 학점이 높진 않고요. 4.3 만점에 전체는 3.3 정도 받았고, 또 전공 학점을 따로 기입을 하거든요. 전공이 3.56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합격자들 보면 한 3.0, 낮게는 3.0부터 높으신 분들은 제가 4.5까지도 봤어요. 4년간 평점이 4.5로 졸업하시는 분 봤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근데 어제도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또 했었는데 그분도 3점대 초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로 또 어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보완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걸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막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면 그 취업 전제에 다른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불가하지만 나머지 뭐 정부나 대학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들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뭐 그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와 포기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사전에 포기 양식이 있어요. 포기할 때 내는 그런 양식을 작성해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드린 장학금에 대해서만 그 똑같은 금액의 리펀드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장학금을 드릴 때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에 근거해서 저희 리펀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드리면 회사 들어가는 기준에 못 미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보셨는데요. 동일하게 이제 회사의 기준에 떨어져서
했을 때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계약 안에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이 높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기별로 3.5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 달라, 혹은 뭐 영어 성적을 졸업하기 전까지 토익 스피킹 몇 점 이상을 맞아 달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토익 성적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없습니다. 영어 성적. 그래서 영어 성적 없이 지원을 하시되 졸업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중에 일어나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성실히 참여만 해주신다면 중도 탈락되실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입사 전환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사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최종 입사 전환 면접에서는 시점이 워낙 늦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고 또 성실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펀드 받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지금 뭐 부품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공에서 배웠던 것 중에 사실 이건 아예 쓰지 않는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 깊이의 면에서 사실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두루두루 저희가 쓰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CAD를 이용한 설계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고체역학, 연력학 이런 내용도 다 같이 활용하여 저희가 그 제조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하면 하실수록 그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3월에 지원해서 아마 박사분들은 한 6월 달 정도면 확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혜가 가능한 건 이제 6월 달부터인데 실제 지급되는 건 한 7월 정도부터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졸업하시기 전까지 만약에 이제 몇 년 차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3년 차 1학기 재학 중이시다라고 하면 최대 31개월 동안 졸업 전까지 수혜가 가능하십니다. 네, 참고로 박사는 네, 170만 원 매월. 월 110만 원입니다. 학사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학사는 60만 원이고요. 석사는 135만 원입니다. 한 달에.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략 기술 공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전략 기술 공부에서는 연구원이 나누셨지만 혹시 가능한지. 일단 전략기술본부에는 브로셔 상에 좀 나와 있긴 한데, 전략기술본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기존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아닌 다른 신규 산업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전략기술본부를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셔에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드론에 대한 연구라든지 저희가 뭐 미래 산업, 태양전지나 등등의 연구들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로봇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에너지 자동차를 위해서 신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신에너지 관련된 연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특정한 연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사는 5, 6학기만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2, 3학기 남은 학생만 뽑는 건지 아니면 남은 학기 상관없이 3학기만 뽑는 건지 궁금하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지금 5, 6학기 재학 중이면서 8학기를 마치고 바로 입사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남은 학기가 3학년 1학기라고 하신다면 총 4학기가 남으신 분들, 3학년 2학기시면 3학기가 남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사연구자의 경우 지원 가능 학기와 의무 복무 기간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무 복무 기간은 조금 전에 지원 가능한 학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 6학기 재학 중이신 분들을 대상이고요. 의무 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수혜받으시는 기간의 2배수입니다. 그래서
한 뭐 1년 반 정도 장학금 수혜 받으셨다고 하면 3년의 근무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단 이제 여러분들이 뭐 3년 전에 혹시 뭐 퇴사할 수 있나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게 없으면 좋지만 그게 이제 뭐 3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퇴사하실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장학금을 산정해서 환수를 받고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로 지원하실 분인데요. 이제 나이가 땡땡 살이라서 나이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나이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요. 글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연구장생 하다 보면 가장 이제 형이라고 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뭐 두세 살 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본 연구장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학생들을 봤었고요. 뭐 평가할 때 나이를 차별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여직원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뭐 여직원이 아니더라도 뭐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은데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 여직원 비율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에서 20%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 워라밸 중시하듯이 일과 가정 양립을 많이 연구소에서도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제 남자 이제 동기들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남자들도 쓰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론 더 쓰실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청원을 하자면 저도 3살 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근데 저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다시 복직하여서 이렇게 또 사회생활을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나의 커리어를 꼭 쌓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 학생들도 지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실무팀에서 보게 되나요? 아니면 인사팀이나 현대인지비에서 보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 일단 뭐 지원서는 저희가 접수를 다 받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의 인사팀 혹은 현업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모든 지원서를 다 살펴봅니다. 사실 며칠을 저희가 업무를 전폐하고 2, 3일 정도씩 서류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소중한 지원서들을 면밀히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발표 드릴 때 B 이상, 결국 이제 3.0 이상을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간혹 합격되신 분도 봤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좀 더 성적은 올리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제 취업하시는 데 있어서 3.0 이상 정도는 좀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기회에 뭐 지원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 학생이 좀 이야기도 해줬지만 사실 이런 연구장학생 제도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4학년 1학기 때 처음 이렇게 입사지원서 써보고 했는데 그때 준비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써보시고 내가 뭘 앞으로 준비하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본인 전공이 지금 모집 전공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지원 가능한지 혹시 지원했을 경우 핸디캡이 있는지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주로 선발하는 그 전공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던 그 기계나 전기전자, 화학, 화공, 재료 쪽의 전공들이고요. 그 외의 전공이라고 하면 기타 전공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전공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주요 전공,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티오가 많지 않을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은 다른 전공 대비해서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이공계 지원자라고 한다면 검토 대상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연구소 내에서는 자기가 원하신다면 경력 개발을 위해서 타 부문, 타 부서로
경력 개발하시는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그 경력 개발을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팀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팀에서 다른 팀 쪽으로 가시거나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채용대에서 제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장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공채도 있고 인턴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이신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공채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입사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 인턴은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사주 인턴은 학기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월 혹은 7월 달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연수를 하시고 아마 결과 발표는 한 2, 3주 뒤에 발표나는 식으로 해서 아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시점쯤에 결과 발표가 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학부연구장학생으로 지원 가능한 회사는 현대자동차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혹시 기재되지 않은 전공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기타 전공란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단 티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시고 지원을 하시되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워낙 전공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것으로써 금일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연구장학생 개화학과에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